지금 저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일배로 요거를 자동 줌을 켜고 오 이렇게 자동으로 0.7배가 됐죠. 스케치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중. 근데 이걸 어디다 써? 우와 이렇게 기능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키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스펙이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카메라 부분도 한번 직접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갤럭시 플립 6 완벽 총정리 리뷰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렛츠고! 먼저 제가 고른 색상은 블루 색상인데요. 총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블루, 실버 섀도우, 옐로우, 민트 4가지 색상이 있고요. 삼성닷컴 및 삼성 강남에서는 전용 색상으로 해서 크리프티드 블랙, 그리고 피치, 화이트 이렇게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 색상을 구매했고요.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플랫해지고 각진 느낌이 두드러지고요.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듭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14.9mm, 열었을 때 6.9mm고요. 갤럭시 S24는 7.6mm로 이거 조금 더 얇습니다. 플립 5보다도 조금 더 얇아진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187g이고요. 디자인에서 달라진 점은 카메라 링 부분, 테두리가 프레임 색상이랑 같아지면서 볼드해지고 두꺼워졌다. 카메라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펼쳤을 때 이 접히는 부분, 힌지 부분이 조금 덜 강조되면서 아무래도 이게 거슬렸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 버전보다는 자국이 많이 안 보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접히는 부분이 좀 얇아지고 티가 좀 덜 나게 됐죠. 이따가 켜서 한 번 더 볼게요. 얼마나 자국이 티가 나는지. 두 번째로 카메라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광각 카메라, 광각 카메라가 있는데요. 광각 카메라는 50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는 12메가픽셀, 셀피 카메라는 12메가픽셀로 메가픽셀이 이제 100만 화소다 보니까 광각 카메라가 결국 5천만 화소를 갖고 있어서 그 전작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화소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픽셀, 화소 같은 경우는 사진을 구성하는 그런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이 화소가 크면 클수록 큰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사진을 찍은 걸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망원 렌즈는 없어서 이 갤럭시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이용해서 2배 크롭 줌으로 활성화하시면은 망원 렌즈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 기능에서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이 오토 줌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 플립을 플렉스 모드로 사용했을 때 이 전면 카메라에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피사체에 맞게 0.6배에서 3배로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인물 사진 촬영할 때나 여러 가지 촬영을 할 때 조금 편리하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오토줌 기능은 플립 5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로 카메라를 한번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배 줌, 여기서 이제 0.6, 1, 2, 4, 10 이렇게 줌이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배 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되게 잘 나오죠. 확실히 5천만 화소의 위력은 대단하다. 나는 조금 지금 큰 사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50메가픽셀 하시면 되고, 용량이 조금 큰 게 부담스럽고 그 정도로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12메가픽셀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체 비율 같은 게 9:22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요. 옆에 보면은 이제 타이머 기능도 있고 후레쉬도 있고 환경 설정에서는 더 많은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오른쪽 보시면은 이 커버 화면 미리 보기 켜짐이라고 해서 전면 카메라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렇게 길게도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가까이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갤럭시 카메라 기능이라고 하면은 살짝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갤럭시 카메라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도 여기 비율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여기 해상도랑 프레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서 정말 촬영하기에 최적화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커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촬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촬영 중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오토 줌 기능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렉스 모드를 한 상태에서 커버 화면을 보시면은 자동 줌, 꺼짐,
자동줌 켜짐 해서 오토줌 기능을 온오프 할 수가 있고 지금 저만 나왔을 때는 이렇게 1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동줌을 켜고 오 이렇게 자동으로 0.7배가 됐죠. 이렇게 돌리면 다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신기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치만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혼자서도 찍었다가 친구들이 오면은 같이도 이렇게 찍었다가 자유자재로 얘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외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4인치 그리고 아몰레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몰레드라고 하면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삼성만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은 6.7인치 22대 9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영상 볼 때 끝에가 잘릴 때도 있지만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는 조금 더 좋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은 120Hz로 가변식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HDR10 플러스에서 명암비는 500만 대 1, 그리고 밝기는 최대 2600니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말 밝고 또 색이 명암이 좀 잘 나타내는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모드에서는 주사율이 60Hz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플립5랑 같은 1600니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 전체 화면에서는 조금 더 명암비도 높아지고 또 밝아지고 또 헤르츠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치프라이즈로 엄청 좀 홍보를 하고 있는 AI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 설정에 들어가면은 AI 탭이 따로 있어요. 갤럭시 AI 탭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여기 포토 어시스트랑 그리기,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 요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리면 그게 이미지로 바뀌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눌러서 이 스케치 변환, 뭘 그릴까요? 나비? 생성. 스케치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중. 오! 나비가 됐어요. 보이세요? 아니 근데 심지어 이게 제가 그린 나비거든요. 1번 나비, 2번 나비, 3번 나비, 4번 나비? 저건 나방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AI가 요거를 이미지로 제가 이걸 선택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 되게 신기한데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쓰지? 아무튼 이런 AI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으로 배터리 부분. 플립이라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좀 작지 않나, 배터리 빨리 닳지 않냐, 효율이 좀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플립5보다 300mAh가 늘어난 4000mAh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기존보다 오디오 재생 시간 11시간 정도 더 늘어나고 영상도 3시간 정도 더 늘어난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수 방진 부분인데요. IP48을 받았다, 방수 방진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라고 하면은 이 물체가 외부 먼지나 외부 액체에서 얼마나 보호가 되는가를 국제표준 등급을 매긴 거예요. IP 뒤에 나오는 그 두 자릿수가 고체랑 액체에 얼마나 보호가 되는지 그 단계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IP48 정도다라고 하면은 물뿐만 아니라 먼지나 고체, 그러니까 0.039인치의 파편으로부터 이걸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방진 기능을 인정받은 갤럭시 시리즈 핸드폰 중 최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물론 너무나 좋은 프로세서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됐고요. 그전 플립5 같은 경우는 2세대가 탑재돼서 조금 더 성능이 좋아졌다, 머리가 똑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로 NFC 기능이라고 해서 이 뒷면에 케이스를 끼면은 얘가 연동이 돼서 막 반짝반짝 불이 난대요.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오! 지금 끼자마자 우와! 이렇게 기능이 돼요. 다른 것도 한번 껴볼게요. 콘텐츠 다운로드 중 뜬 다음에 오! 여기 하트가 이렇게 막 바뀌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닫아볼게요. 오! 이렇게 연동돼가지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요. 근데 배터리가 좀 빨리 닳을 것 같은 이 느낌?
아무튼 굿! 플립 6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기능이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러 부분 면에서 탑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새롭게 쓰시는 기능도 많을 것 같고 못 보던,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좋아졌고 정말 어느 정도로 유용한지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껴봐야 할 것 같아요. 플립 6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정말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